자, 이제 공통 주관식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공통 객관식이 사실 시간 분배에서 어려웠을 만큼 빡빡해서 오히려 주관식이 시간만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번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 그리고 열린 구간 양 끝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y는 A sin x 플러스 B 그래프가 x는 파이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y는 1, y는 3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했을 때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A, B 순서상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와 A 플러스 B의 최소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y는 A sin x 플러스 B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y는 A sin x 플러스 B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A랑 B가 모두 자연수 조건이니까 최대가 언제? B에다가 sin x 자체가 플러스 1이어서 B 플러스 A일 때가 제일 높은 값이 될 거고 sin x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최소값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A의 원소는 일단 여기 하나는 끌고 간다. 그치? 파이일 때. 여기 x가 파이일 때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수험생이었으면 사실 이걸 다 따지지 않아. 어떻게 했겠을까? 최대의 상황은 여기가 제일 높은 상황으로 올려서 최대를 그냥 카운트했을 거고 최소의 상황은 이 값이 제일 작을 때로 내려가가지고 최대 최소만 구하고 그냥 21번으로 달려갔겠지만 지금 우리가 육모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해설 강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B 기준으로 B가 1, 2, 3, 4, 5일 때 그냥 다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B가 1일 때부터 한번 가보자. B가 만약 1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 게 X는 파일 때 한 점인 거 일단 파악했고 Y는 1과 Y는 3 가로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도 카운트를 해야 돼. 자, 집합표현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점들을 카운트합니다. 자, 그러면 B가 1이 돼버리면 여기 1, Y는 1과 X는 파이가 만나는 점이 그냥 하나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Y는 1과 X는 파이까지 그냥 요 한 점이기 때문에 토탈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Y는 3과 만나는 점이 추가로 2개가 걸려야 돼. 그러면 Y는 3이 요 사이로 걸려야겠지. 여기 B가 1인 거니까 요렇게 걸려야지 2점이 추가가 되죠. 따라서 자, 제일 큰 A 플러스 B의 값이 반드시 3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지 Y는 3에서 2점에서 추가로 만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B가 1인 상황이니까 A의 값이 얼마가 되면 돼? 그러면 2보다 더 커지면 돼. 근데 사실 우리가 A 플러스 B에 대해서만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그래서 가능한 게 뭐가 있어? 4 또는 5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마찬가지로 이제 B가 2가 됐을 때도 한번 가봅시다. B가 2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봐요. B 기준으로 플러스 A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만큼 내려가면서 사인 그래프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죠? 네. 자, 일단 X는 파이에서 요즘 한정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B니까 봐봐. 자, Y는 1과 Y는 3이 어쨌건 여기 B가 2니까 양쪽으로 1씩 벌어져야 돼. Y는 1과 Y는 3. B가 2니까. 그치? 그럼 봐요. 만약에 여기 최대 최소 사이로 각각 Y는 1과 Y는 3이 걸려버리면 여기 하나 만났고 여기에서 추가 2개 만나고 여기에서 추가 2개 만나기 때문에 5개가 됩니다. 결국 Y는 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Y는 1과 Y는 3이 결국 A, B-A와 B 플러스 A가 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 상황을 보는 거니까 1만큼 더 올라가 주면 돼. 그래서 이때는 A의 값이 그냥 1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X는 파이에서 한 점, Y는 3 한 점, Y는 1 한 점.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3점의 교점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A 플러스 B가 3으로 고정이 돼요. 그죠? 네. 자, 그리고 B가 3일 때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B가 3이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Y는 3과 X는 파이가 그냥 요 한 점이야. 자, 그 얘기는 Y는 1에서 여기가 3인 거니까 Y는 1은 그 밑으로 있겠지. 거기에서 2개가 추가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뭐가 돼? B-A가 1보다 더 작아야만 해요. 맞죠? 그래서 자, 여기 B가 3입니다. 빼기 A 해준 게 1보다 더 작아져야만 해. 맞지? 따라서 자, A의 값은 뭐가 가능하다? A는 3이 되거나 아니면 A는 4가 되던가 아니면 A는 5가 되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다.
맞죠? 네. 자, 따라서 지금 우리는 A 플러스 B를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6이거나 7이거나 8까지가 가능해지겠네요. 됐죠? 네. 자, B가 4일 때도 한번 가봅시다. B가 4입니다. 자, 이제 Y는 1과 Y는 3이 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죠? Y는 B 기준으로 둘 다 밑에 있다고. 그지? 자, 그럼 봐. 일단 여기 한 점은 추가로 무조건 고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X는 파이. 그 다음에 Y는 1과 Y는 3이 어디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돼? 여기 딱 두 개가 추가될 수가 있을까? 자, Y는 3이 두 점에서 찌르고 그 다음에 Y는 1이 이 점 밑으로 내려가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상황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B-A라는 최소값이 1보단 더 위에 있고 즉 Y는 1과는 안 만나는 거야. 근데 3보단 더 아래에 있어서 Y는 3에서 두 점 찔러버리면 어떻게 만난다? 추가 두 개가 생기면서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 B가 지금 4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치? 따라서 A의 값은 어떤 게 가능하다? 사실 자연수에서 자연수 뺐는데 1과 3 사이면 2밖에 없죠. 그래서 B가 4가 되는 거니까 A는 2로 고정이 돼요. 맞죠? 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이 상황에서 6이 가능해집니다. 그치? 네. 자, B가 5가 됐을 때도 한번 관찰해보자. B가 5가 됐을 때. B가 5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Y는 1과 Y는 3. 일단 X는 파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Y는 1과 Y는 3이 요 밑으로 떨어지지. 여기가 5니까. 근데 두 점만 추가가 돼야 돼서 아까와 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즉 B-A가 5보다는 더 죄송해요. 3보다는 더 작아야 하고 그치? 그 다음에 1보다는 더 커야만 해. 맞죠? 그래서 Y는 3에서 2점, Y는 1은 안 만나는 아까와 같은 논리가 됩니다. 자, B가 5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요 값이 2만 가능한 거라서 A는 3만 가능해져. 맞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그대로 8 처리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랑 최소를 따져주는 거니 제일 클 때가 8이 되는 거고 그죠?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3이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4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20번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수능 때까지 풀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틀릴 거야. 그때 자, 내가 진짜 지금 개념 겨우 끝낸 단계다라는 학생들은 그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반부 문제도 틀리고 있는 단계라면 그때까지는 너무 오답 처리에 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담백하게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1, 2등급을 찍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오답 처리하실 때는 답의 상황만 딱 체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하고 답만 놓고 딱 끝난다던가 아니면 수학 2 문제인데 특이점을 그냥 찍어서 답 내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 수능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랑 지금 푼 것처럼 상황들 다 따지세요. 수능에서 웬만큼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들은 한 큐에 풀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함정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함정들도 잘 챙기려면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답 처리할 때는 이제 내가 1, 2등급 찍고 있는 제자들은 오답 처리할 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그 문제를 완전 꼭꼭 씹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21번은 함수 추론에 굉장히 전형적인 그래서 함수 추론을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다만 나에서 저 집합 표현에서 방정식 fx는 k x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다. 이 표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실수 x라는 표현이 없으면 4차 함수, 4차 방정식이 들어가면 실근허금 다 포함해주면 무조건 개수가 몇 개야? 4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저희 모의고사였다면 이 표현을 수정하고 갔겠죠. 네. 자, 그래도 어쨌건 평가원에서 제시한 6모 문제니까 21번 자, 우리가 배울 건 또 배워나가자. 일단 최고 차인 개수는 좋습니다. 가에서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이 2라고 해요. 감소 구간은 제일 오른쪽에 걸리는 x의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4차 함수. 증감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해서 일단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극각 개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최고 차이 1인 4차면 극소만 있을 수도 있죠. 네, 극소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극대랑 극소가 극소 2개의 극대 하나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선대칭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높이가 같을 필요는 없죠. 이러한 상황들로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가조건에 의해서 감소 구간의 제일 오른쪽에 걸려있는 값이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극소만 존재하는 4차 함수면 나조건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자, y는 fx 그려져 있고 y는 k 가로선 그어서 3개점 이상 만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0, 1, 2 어떻게 해도 두 개가 맥스의 교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극소만 존재하는 경우는 탈락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극소 두 개의 극대 하나인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저기 구체적인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y는 3분의 8에서 분명히 접하는 상황일 거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극소가 같은 상황이면 봐봐. 여기가 y는 3분의 8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만족 가능한가 봐요. 자, 지금 그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때? 2개야. 그치? 그리고 나서 바로 3분의 8에서 조금만 위로 떠도 4개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가로선 y는 k에서의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 가능해요? 존재 불가능하지. 이거 초과로 떠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아,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접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도 k의 최소값 3분의 8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극소가 같은 y의 값을 갖는 경우는 버려집니다. 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체적인 2라는 숫자랑 그 다음에 f0이 0입니다. f'1이 0입니다. 자, 요 조건까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2가 존재 가능한 범위는 감소하는 구간에서의 제일 오른쪽 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x가 2.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떠한 상황으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이다 라고 해주시면 봐요. y는 3분의 8. 이 가로선의 위치 지점이 어디가 된다? 여기가 돼야겠지. y는 3분의 8. 자, 요 밑에선 2개, 그 다음에 1개, 0개였고 여기에서 최초로 딱 3개가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서 4개. 그래서 자, 3개 이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 k의 최소값으로 3분의 8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f'1이 0이면 1의 위치는 여기나 여기가 가능해. 맞지? 근데 1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x가 0인 지점은 어디야? 요 점의 왼쪽에 위치할 텐데 벌써 여기가 y가 3분의 8이면 0일 때 y의 값이 0이 돼야 돼. 즉 3분의 8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자, 여기가 만약 1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1이 여기면 0은 어딘가 여기 왼쪽에 존재할 텐데 그럼 y의 값이 3분의 8보다 더 넘어갑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이 그래프도 탈락이야.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fx는 모양이 확정이 됩니다. 극소 2개, 극대 하나. 그런데 y는 3분의 8이 어디? 여기에서 존재하는구나. 그죠? 네.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일단 fx를 보시면 최고차항 1. 그래서 x 4제곱으로 시작.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f0이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항은 0이에요. 그래서 px 세제곱 플러스 qx 제곱 플러스 rx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미지수가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요. 자, 이렇게 되면 3개씩만 구해주면 fx 확정되면서 이 문제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벌써 많은 정보가 끝이 났어. 3개씩 한번 찾아봅시다. 방금 뭐였다? f2가 3분의 8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f'2. 그게 뭐가 된다? 그대로 0 처리가 되죠. 그죠? 네. 자, 거기에 세 번째 f'1. 자, 이 값이 뭐다? 다시 한번 또 0이 됩니다. 문제 조건에 나와 있죠. f0이 0인 건 우리가 벌써 반영했으니 자, 미지수 3개에 식 3개야. 그리고 나면 연립해주면 이제 끝나겠지. 그래서 이 계산 과정 선생님이 빨리 풀고 그리고 나타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3차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미지수 PQR 3개, 식 3개니까 자, 요렇게 해서 PQR에 대한 1차 방정식 3개 등장해서 연립해 주시면 PQR 확정입니다. 그래서 fx 완성.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F3 구하고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F3은 자, 81에다가 그 다음에 P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세제곱 27. 자, 거기에다가 Q자리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8. 자, 거기에다 R자리에 8.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24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9. 그러면 8, 9, 72. 여기까지 9네. 그치? 그래서 자,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4. 그래서 답은 15 계산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NG 문제였다면 계산 과정 그냥 쭉 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유무 해설이라서 여러분들 유무에서 이미 이 문제를 보고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산 과정 선생님 그냥 좀 미리 빨리 뺐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사실 과정이 어때? 처음에 최고차인 계수 1인 4차 함수니까 양 끝이 양의 무한대로 솟아. 그러면 가족권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 감소 구간의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걸리는 x좌표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fx에 대해서 극소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극소랑 극대가 동시에 있는 경우 근데 극소가 있는 경우는 나조건 때문에 탈락. 자, 그리고 나면 극대 하나에 극소 2개 중에서 극소의 높이를 기준으로 다시 케이스 분류를 했죠. 같은 거 오른쪽이 더 높은 거 왼쪽이 더 높은 거. 자, 그 중에서 나와 있는 F0이 0, F'1이 0입니다. 통해서 함수 그래프가 확정되고 맙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fx씩 남겨두고 그래서 그 다음 마무리 해주면 돼요. 우리 제자들은 여기 F'2가 0이고 F'1이 0이라서 요거 가지고 F'X 3차에서의 인수를 가지고 4 곱하기 X-1에 X-에 뭐 X-알파꼴 요렇게 놓고 문제 푼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자, 푸는 방식들은 식을 세팅하는 방식들은 좀 달랐을 겁니다. 근데 문제 구조는 어떠하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추론하고 나면 그 다음은 연산해서 함수식 확정. 그래서 21번은 거의 함수 추론의 거의 대표 예제 같은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능 전에 요 21번은 완전히 거의 외우다시피 좀 몸에 체화하는 느낌으로 함수 추론의 기본 틀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열 AN 22번 수열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A2가 마이너스 A. 자, 첫 번째 항 A라고 잡을게요. N이 2 이상에 대해서 밑에 식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1 더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위의 식이 약간 요상하게 느껴지죠. 루트 n이 자연수, 즉 n이 제곱수일 때 근데 이거니까 동시에 n이 제곱수이고 an이 양수일 때만 위의 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n이 제곱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제곱수여도 an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 1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 저기 위에 있는 저 요상해 보이는 복잡한 저식이 메인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n이 제곱수일 때 A15고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줬으면 15개의 항들이 이제 관찰을 할 건데 그 중에서 결국 우리는 언제? 제곱수 이웃한 숫자를 확인을 해야겠다. 그죠? 네. 자, 그럼 봐요. 언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제곱수 더하기 1꼴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A2는 이미 줬어요. 마이너스 A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 그 다음은 뭐야? 2의 제곱 더하기 1에서 A5 다섯 번째 항. 그 다음 뭐다? 3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A10일 때. 자, 결국 이 문제는 A5랑 A10일 때 힘을 주면 돼요.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A15가 1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A10이나 A5가 아닌 경우는 뭘까? 그냥 1씩 더해 나가면 돼. 뭐지? 제곱수가 아니면 무조건 1씩 더해 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갈 수 있는 만큼은 최대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항 A라고 지정해주면 A2가 뭐였다?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여기는 이것들은 다 어때? 여기를 2 더하기 1, 3 더하기 1라고 봐주면 제곱수 없으니까 더하기 1씩 해주면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네. 자, 나머지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A1부터 A4까지 왜냐하면 첫 번째 항과 A2가 저와 같은 부호 다른 관계입니다를 줬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자,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저 위에 있는 식 중에서 n이 전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1이면 A10 더하기 1이니까 10이 제곱수가 아니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뭘까? 1씩 커지는 거지. 그 얘기는 A15가 1이면 A14는 0이었어. 이해됐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10의 값은 이건 확정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4예요. 그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그 다음에 A10까지의 값을 구해서 A1부터 A15까지 15개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A5부터 A9까지 아니 A5부터 A9까지 이렇게 해서 요 항들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A5 어쨌건 여기 4 더하기 1에서 4가 제곱수니까 여기에 이 상황은 두 가지의 상황이 가능해. 만약에 A4가 0보다 컸다면 이게 0보다 컸다면 이란 얘기는 A4가 양수였다면 이라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2에다 A를 뺐으니까 A가 2보다 더 작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위의 식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A5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A5는 A4에다가 마이너스 N자리에 4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에다가 A2나 마찬가지야. 맞죠? 네.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A4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2예요. 그죠? 네. 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달아주고 A2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A야. 그치?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니까 A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A가 뭐가 된다고? 이때는 A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게 A4가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였다면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값이었다면 아래에 있는 값으로 들어갔겠죠. 결국 더하기 1이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었을 거야.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때 A4가 0 이하가 됩니다 라는 얘기는 이게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어때? 2 이상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A5의 값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범위랑 같이 표시해 놓을게요. A가 2보다 작을 때는 A5의 값이 A 플러스 2가 되고 A가 2 이상에서는 A5의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뭐다? 그래, 더하기 1에서 쭉 연결해 주면 돼. 맞죠? 자, 그래서 더하기 1씩 쭉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라고 해주면 A 플러스 3, A 플러스 4, A 플러스 5, A 플러스 6. 그치?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A5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면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4개 더해지는 거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되었을 거야. 그죠? 네. 자,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A10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A10의 상황은 만약에 A9가 양수였어. 플러스였어. A9가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주면 이때 A10이랑 그 다음에 A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했을 때는 A10이 여기 걸리는 이 값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케이스가 쫙 나눠집니다. 자, 그럼 봐요. A9가 0보다 커집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온 상황이 A9가 A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A 플러스 6이 A9가 A 플러스 6이었다면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쪼개볼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6이 0보다 큰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보다 더 클 때, 그치? 그때는 A10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있는 식을 따라갑니다. 즉 A9에다가 A9, A 플러스 6에다가 거기에다가 N자리 9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A3이야. A3이 아까 뭐였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요. 그죠? 네, 그대로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요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A에다가 더하기 3A니까 4A 그 다음에 플러스 6에다가 빼기 3이네. 그래서 플러스 3. 그죠? 네, 따라서 이때는 넘겨주면 4A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근데 점검 한번 해봐야겠죠. 자, 범위를 한번 볼게요. 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요? 마이너스 6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이 줄기가 어디에서 왔어? 여기에서부터 왔거든요. A가 2보다 작나요? 당연히 2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이라는 첫 번째 항은 어떻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표시해 둡시다. 가능. 첫 번째 벌써 구했어. 그러면 A 플러스 6인 것 중에서 A9가
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는 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는 a10 마이너스 4가 어떻게 걸렸냐면 더하기 1로 걸린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7이 돼요. 자, 그러면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1인데 범위를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11이니까. 근데 이 줄기가 어디에서 왔어? 여기 a2보다 작아요? 당연하죠. 그러니 자, a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값도 첫 번째 항으로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이제 두 개만 더 가주면 돼. a9의 상황이 마이너스 a 플러스 7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를 한 번 더 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갈게요. 그러면 a9, 즉 a9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면 이때 a의 범위는 뭐가 된다? a가 7보다 작아야겠지. 그치? 자, 이때는 다시 한번. 그럼 마이너스 4가 전항.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다가 그죠? 네, a9에다가 빼기 3. 그 다음에 a3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3a, 2a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7이었고 여기 빼기 3. 여기 헷갈릴라. 여기까지요, 식이. 그래서 7에다가 빼기 3이니까 플러스 4네. 그게 마이너스 4.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조건 만족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 줄기는 어디에서 왔어? a가 2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보다 작다까지 왔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니요. a가 2 이상이란 전제 하에서 움직인 건데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나? 아니요. 그래서 탈락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가주면 돼요. 그러면 a9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일 때, 자, 요거는 좀 복잡해서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a9가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a가 7 이상이 될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는 뭐야? 더하기 1로 마이너스 4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다 1 더했으니까 플러스 8 해준 게 지금 뭐가 됐다? 마이너스 4가 된 상황. 그치? 그러면 a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a가 12가 돼요. 그럼 이번에도 조건 만족합니까? 2 이상에 7 이상에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끝났어. 두 개에서부터 흘러왔고 각각 두 개가 되니까 우리는 토탈 4개의 상황에 만족하는 a를 골라냈습니다. 토탈 몇 개 있다? 3개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가능한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3개 곱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1에다가 곱하기 12 계산하자. 그러면 3에다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러면 77 곱하기 3. 그래서 231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공통 주관식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육모 네, 조금 표현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연습하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했다. 뭔가 엄청나게 튀거나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오답 처리에 가치가 높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육모 끝나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통에서 이래저래 좌절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래도 덤덤하게 묵묵하게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특히 자, 이번에 우리가 사전 문항들 푼 것들은 다 추가적인 변형 문제들까지 내가 다 완전히 씹어먹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문제도 버리지 말고요. 완전히 본인 것으로 소화하고 넘어오세요. 자, 그럼 저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